이 말은 선생님 애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그걸 지치지 말고 계속 선생님을 진심, 믿음, 긍정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계속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노전입니다. 오늘은 학생 지도시에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아이 있으세요? 이런 학생들,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아이들, 부모도 그리고 교사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한두 명씩은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에서도 수업 시간에도 수업을 방해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 잠깐 수그러들었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또 다른 친구와 큰 소리를 대화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막 방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또는 다른 친구들을 너무나 괴롭히거나, 그래서 모든 교과 수업 시간에 이제 방해를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담임선생님께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이고 또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친구들을 지도하실 때 절대 선생님을 갈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끝내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 들으면서 자신의 어떤 학생 지도 스타일을 꼭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지금 우리 반에 그런 친구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반에 정말 수업을 많이 방해하고, 근데 내 수업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 이제 수업 방해하다 보니 여러 교과 선생님한테 그 아이에 대한 행실을 자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 내가 그 아이의 담임이라면, 또 그 아이는 우리 반 아이들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터지는 그런 반을 맡고 있다면, 그러면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를 처음에는 좋게 말도 해봤겠죠. 이제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근데 변하지 않아.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제 겪게 되시면 선생님은 너무나 이제 바뀌지 않는 그 아이의 모습에 배신감도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우리의 지금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에 어떤 절망감까지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도대체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려고 진짜 드는 건지, 어쨌든 그 아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는 어떤 그런 화와 그런 절망스럽고 무력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마음이 자꾸 힘들고 아프고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시는 거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병원을 이제 가시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 병원을 가다 보면은 이제 상담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시인이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와 같은 감정이 들었을 때 그 아이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지금 뭔가 막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막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도대체 이건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이제 교사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제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와 같이 노력을 한 것에 비해서 아이의 어떤 그 행동적인 부분이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나 그런 속상함, 절망감, 그런 무력감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그 아이를 다시 지도하시기 전에 선생님이 이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차는 뭐냐면요, 지금 나한테 막 올라오고 있는 이 부글부글하고 막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이 배신감과 절망감에 이 무력감이 드는 이 감정을 가진 지금 나 자신을 마치 옆에 의자에 앉혀놓고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을 옆에 앉혀놓고, 그리고 나서 물어야 되죠. 지금 너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니? 자기 자신한테 묻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막막하고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지금 너 왜 이렇게까지 이런 감정이 들고 있는 거니? 그거를 스스로 먼저 보셔야 돼요. 자신의 감정을. 그럼 결국 선생님 그 감정 안에는 어떤 담임으로서 내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서 오는
어떤 그 힘든 마음에서 시작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렇게까지 또 지도를 했는데 아이가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무력감과 절망감과 답답함과 속상함일 수도 있고요. 또 배신감에 느껴지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감정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버무려져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결국에는 이 감정을 들여다보아야 그 다음 단계로 어쨌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선생님이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지금 막상 이 사건이 일어났어.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해석하려는 태도는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너무 이와 같은 사건 사고들이 누적되어서 여러 번 지속이 되다 보면 선생님이 지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도 그 사건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 사건보다 선생님 자신이 지치고 힘들고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작아져 있다는 게 문제일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그 사건이라는 또는 그 아이에 대한 것이 너무 커진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보다 더 크면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지친 거야. 지친 이유는 아까 말했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2번, 3번, 4번 했는데 왜 아이가 안 변해? 이와 같은 자신의 어떤 해석 그리고 아니면 지금 시스템이 왜 이래?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사의 손발 다 묶어놨어? 제도가 뭐 이래? 그와 같은 어떤 분노. 어쨌든 선생님께서 지금 여러 차례 겪어오시면서 그것을 해결한 과정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너무 이제 스스로의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작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보다 작아진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병원도 가셔야 되고 상담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다음 해에도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몰라서 스스로 움츠러드시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있지 않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자신이 커지셔야 돼요. 이 문제 상황보다도 선생님 자신이 커지셔야 되는데 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화가 나는 그 힘이 든 속상한 이 절망적인 이 분노 이 모든 것이 왜 들었을까? 그랬을 때 선생님이 첫 번째는 거의 이럴 확률이 높아요. 자신의 책임에 대한 무게입니다. 내가 쟤를 잘 어쨌든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해야 됐을 텐데 내가 이제까지 지도를 잘 못했나? 그러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한테까지 너무 피해를 준 건가? 면목도 없는 것 같고 그 선생님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도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더군다나 그 아이가 지금 나의 이와 같은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속상함과 그 원망, 절망, 그 배신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선생님을 점점 더 작게 만든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가장 큰 원인은 뭐다? 내가 담임으로서의 어떤 책임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선생님 방법은요. 부정적인 감정은 덜어내셔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내셔야 그제서야 좀 더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스님들께 진심, 믿음, 긍정 이것이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관계를 맺는 기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말은 선생님 애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그걸 지치지 말고 계속 선생님을 진심, 믿음, 긍정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계속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 믿음, 긍정은요. 어느 순간에 나오냐면요. 내가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냈을 때 왜냐면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그 아이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인정할 수도 없어. 너무 버르장머리 없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정말 납득이 안 돼서 막 지금 화가 나.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지도하시게 되면 비난과 질책이 되죠. 절대 거기에 진심, 믿음, 긍정이 실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또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그랬잖아. 지금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또 그 아이도 불편했을 거야. 어쨌든 무언가 내 나름의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내 나름의 지금 이 상황들을 수용하고 조금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래야 부정적인 감정이 떨어져요. 이걸 덜어내셔야 그 안에 그래 할 수 있을 거야.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이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그 이면에는 내가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사항보다 나는 더 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마음을 미리 가지셔야지만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든 간에 그 문제보다 큰 사람이 돼서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선생님 몸과 마음이 덜 아프고 단단하게 해나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 자신의 내면의 힘을 얼만큼 동원하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교수님, 절대 학생을 지도하실 때 본인을 갈아 넣지 마세요. 진심과 믿음과 긍정을 담아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아이에게, 또 그 다음 한 번 더 아이에게 지도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선생님, 그리고 절대 아이가 내가 이 아이를 담당한 그 1년 안에 꼭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정말 그래주면 너무 고맙죠. 그러면 진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 사이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 훗날 3년 후, 5년 후 아이가 조금 더 철이 들고 뭔가 깨우치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를 위해 정말 애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한 해 나는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내가 그냥 그 담임으로서 그 아이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이 아이가 이렇게 딱 다 변하고 완벽하게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접으셔야 됩니다. 그게 선생님을 보호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소모적이 됩니다. 너무나 이 감정의 소모가 커지게 되면요. 선생님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9명, 30명의 다른 아이들을 케어하실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절대 선생님을 갈아 넣지 마세요. 그게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